솔직히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와봤습니다. 그렇게 큰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유명한 대학병원에서도 안 되는데 여기라고 될까요? 대한민국 남자 기세우는 체질환사 장원장입니다. 이번 영상에선 38세 발기부전 사례를 통해서 남자라면 한 번쯤 고민하는 발기부전 치료를 단계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저는 경기도 사는 엔지니어입니다. 10년차 과장이라 업무가 좀 많아요. 결혼한 지는 5년 됐고 아기는 2돌 지났어요. 요즘 둘째 계획으로 부부관계를 잘해볼까 하는데 뜻대로 잘 안 되네요. 프로젝트가 있으면 야근도 좀 자주 하고 하루에 5시간 정도 자요. 가끔 주말에 9시간 몰아잘 때도 있긴 있어요. 운동은 풋살 모임이 있는데 요즘은 잘 못해요. 커피는 벤티 사이즈로 2잔 정도 먹고 전자담배로 하루에 반갑 정도 합니다. 술자리는 한 달에 3번 정도 있어요. 이런 사연으로 오신 분인데요. 힘들게 일상 보내시는 보통 남성분들과 상황이 아주 비슷합니다. 이 정도면 생활 습관이 어마무시하게 나쁘신 편도 아니죠. 자세히 기억은 못 하시는데 몇 년 전부터 관계를 하려는데 가끔 실패하는 일들이 있었다고 해요. 1년 전에 비뇨기과에서 팔팔정을 처음 처방받아서 복용해 보셨다고 합니다. 많이는 안 드셨대요. 한 달에 2-3번 정도. 4-5개월 전부터 약을 먹어도 실패하는 일들이 좀 잦아지신 거예요. 시작은 어떻게 되는데 끝마무리가 자꾸 안 된다는 거죠. 그때부터 약이 있어도 관계를 자꾸 피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쯤 되면 남자라면 생각이 다 들죠. 내가 이렇게 약했나? 벌써 이런 일이 생기는 건가? 자존감이 떨어지고 기쁜 일보다 짜증나고 화나는 일이 많아져요. 둘째를 좀 갖자고는 하는데 잘 안 되니까 궁여지책으로 한의원까지 찾아오신 겁니다. 사람 몸이 안 좋거나 평생 안 아프던 병이 생기면 하루 종일 그 생각만 나요. 지나가는 사람을 봐도, TV를 봐도, 친구 얘기를 들어봐도 나는 왜 저렇게 안 되지?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까? 이런 부정적인 생각만 머리를 채워요. 뇌를 잠식하니까 관계를 하려고 시도를 할 때도 자유롭지 못한 거죠. 와이프를 만족시켜줘야 된다는 압박감? 관계하는 중간중간에 계속 죽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불안해요. 환자분들이랑 이게 말씀을 나눠보면 발기부전 나으려면 근본적인 건강이 좋아져야죠. 이런 말씀 드리면 다 공감하세요. 그런데 이제 운동, 식습관, 잠자는 거 이런 정답을 아는 거랑 실천을 해서 실제로 변화를 느끼는 건 정말 다르죠. 인생에서 내 건강이 1순위가 되면 발기부전 어렵지 않게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돌봐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요. 회사 실적도 내야 되고 아기가 아파서 입원을 하기도 하고 나보다 와이프가 몸이 더 안 좋을 때도 있어요. 아침에 천근만근 일어나기가 너무너무 힘들지만 어떻게 또 일어나서 움직이다 보면 생활이 또 돼요. 그러다가 우리 1-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하죠. 그때만 두근두근해요. 자기 몸은 자기가 제일 잘 알거든요. 무슨 문제가 있을 것 같긴 한데 막상 결과를 또 들어보면 다행히 병은 없답니다. 이러니까 또 내 건강이 뒤로 밀리는 거예요. 40 정도만 돼도 이게 말들을 안 해서 그렇지 약 먹어봤다 하시는 분들 주변에서 곧잘 보입니다. 단기적으로 변화를 가장 쉽게 줄 수 있는 게 실데나필과 타다라필이에요. 비아그라, 팔팔정, 구구정 같은 거죠. 몸에 좋다는 영양제들도 알아봅니다. 주변에서 홍삼 선물도 들어와요. 와이프가 인스타에서 보고 멀티비타민도 사다 줍니다. 그런데 이게 뭘 먹어서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며칠 까먹고 또 안 먹다 보면은 잊어버리죠. 가끔 거사를 치를 때는 약의 도움을 좀 받고 그러면서 잠도 좀 일찍 누우려고 하고 더 자보려고 하고 음주 흡연하는 거 줄여보고 운동 조금이라도 해내신 분들은 좀 좋아지면서 약이 없어도 잘 이겨내시기도 하죠. 훌륭한 효과를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약만 먹으면 부작용으로 며칠 고생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심지어 용량을 임의로 더 드시다가 응급실 가는 분도 있고요. 발기부전약 대표 부작용으로는 안면홍조, 상열감이 있습니다. 후끈후끈 달아오르는 거죠. 혈관을 넓혀서 혈액량을 늘립니다. 그런데 생식기 말고 다른 곳까지 작용해서 그런 거예요. 시간 지나면 없어지는데 유독 민감해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깨질 듯한 두통도 생기죠. 커피를 너무 좋아하시거나 술 마시고 관계할 때 약 드시는 분들은 특히 더 조심하셔야 됩니다. 코가 막혀서 잠을 못 자겠다고 해요. 점막 혈관이 너무 부어버리니까요. 보통 약을 공복에 먹으라고 하죠. 시알리스가 이거를 개선하면서 식후에 먹어도 되고 지방도 적당히 먹어도 된다고 만들어지기는 했어요. 하지만 역류성 식도염이나 복통이 있는 경우에 약 먹고 나서 속 쓰리다고 고생하기도 합니다. 약이 좀 안 듣기 시작하고 자존감도 많이 떨어지면 생식기 자체를 탓하기도 하죠. 음경확대술 해볼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해봤더니 남성 호르몬 수치가 낮게 나와요. 호르몬 치료해야 된다고 듣거나 성기에 직접 놓는 주사 치료를 권유받기도 하죠. 이렇게 펜으로 생긴 제품이 있어요. 먹는 약보다 빠르고 강하게 효과를 냅니다. 혈관이나 신경이 손상된 이 기질성 환자들한테도 써볼 수 있대요. 요령만 잘하면 용량을 조절을 하면서 쓸 수 있다는 거죠. 현대의학은 정밀하고 뾰족하게 진화합니다. 험악한 병을 정교하게 진찰하고 빠르고 효율적인 치료가 가능하도록 더 발전하는 거예요. 하지만 날카로운 만큼 잘못 쓰면 크게 베이는 거죠. 음경 해면체는 혈액이 차면서 팽창해요. 스펀지 같은 조직입니다. 이 주사제를 반복해서 쓰다 보면 해면체가 손상될 수 있어요. 또 효과가 가할 때는 쓸 때만 커지고 작아져야 되는데 발기가 안 풀리기도 해요. 4시간, 5시간 이렇게 지속되니까 응급실 가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잘못하면 성기 조직이 괴사해버리니까요. 조루로 신경차단술 하는 경우도 보면 민감도가 도저히 조절이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는 삶의 질이 진짜 낮습니다. 배부신경 차단술을 해서 성생활이나 인생 자체가 좋아지는 경우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신경 차단술이라는 게 이게 신경을 잘라내는 거거든요. 사람 몸이라는 게 고장난 부분만 이렇게 딱 없애준다고 항상 해결이 되는 건 아니에요. 손에 땀 난다고 땀나는 신경을 자르거든요. 이러면 다른 데서 땀이 더 나요. 이상한 곳에서 더 민감해진다던가 이 보상작용이 일어나니까 없던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남성질환 치료는 남성 호르몬의 정상화, 혈액순환 촉진, 자율신경 균형 이 세 축을 보고 치료합니다. 절반 정도는 한의원 오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솔직히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와봤습니다. 그렇게 큰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유명한 대학병원에서도 안 되는데 여기라고 될까요? 이렇게 의심도 하시죠. 그래도 이렇게 또 한창 열심히 설명을 해드리다 보면은 대부분 납득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병원에서의 치료는 과를 나눠서 보죠. 심장 문제, 폐 문제, 내분비 문제, 비뇨, 재활, 통증 이런 식으로요. 감염이나 수술이 필요한 응급 상황에서 과별로 꼭 필요한 치료들이 있거든요. 골든타임도 있고요. 그런데 생명에 큰 지장은 없는데 만성으로 몸의 생리 반응들이 이렇게 막 얽힌 거를 다 나눠서 치료할 수는 없습니다. 나이를 먹으면 어쩔 수 없이 병이 요상해지거든요. 먹는 약들도 좀 늘어나고요. 현대의학이 이렇게 엄청나게 발전했지만 아직까지도 몸의 상관관계를 다 알 수가 없는 거죠. 발기부전도 똑같습니다. 시계가 멈췄을 때 배터리만 충전을 잘 해주면 움직일 때가 있는 것처럼 낫는다는 거죠. 현대의학은 부품을 분해하는 쪽으로 발전합니다. 어디가 이제 고장나고 틀어져서 안 움직이나 바늘이 빠진 건가? 먼지가 껴서 안 돌아가는 건가? 이런 원인을 찾아서 수정을 해주는 거죠. 한편 한의학은 사람 몸을 큰 숲이라고 생각해요. 오장육부가 협동하는 것들을 각각 작은 생태계로 봅니다. 나무가 썩어갈 때 도려내고 옮겨 심는 거를 수술이나 시술이라고 한다면 숲 전체의 토양, 환경, 미생물, 생명체 이런 상호작용을 고려하는 거죠. 생태계가 자연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한의학의 생각입니다. 우리 개개인들은 내가 필요한 상황에 적절한 의료를 공부를 좀 하셔서 취사 선택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그럼 38세 남성분 어떻게 해석해서 치료하는지 보겠습니다. 한의원에 오시면 맥진 검사를 하고 체질 검사를 해요. 체질이라는 건 오장육부의 선천적인 경향성을 말합니다. 태어나기를 폐가 조금 더 좋게 태어나기도 하고 비위가 좋다고 하죠. 뭘 먹어도 소화시키는 사람이 있고 신장이나 방광이 약해서 발기부전도 조금 더 잘 오고 허리가 빨리 시원찮아지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경향성을 그 옛날부터 체질이라고 구분을 해놓은 거죠. 이 환자분은 모금 체질이라고 하는 태음인 체질이에요. 태음인은 목 체질이라고 하죠. 나무예요. 몸 프레임을 나무집이라고 표현합니다. 성기능은 신장이 가장 중요해요. 몸의 전기를 저장하고 주관하는 장기가 신장입니다. 방광이랑 같이 물을 좀 정수시켜서 대사를 시키는 중요한 일을 하죠. 나무의 생명은 물에서 와요. 뿌리부터 충만하게 적셔져 있어야지 생명력이 넘치는 겁니다. 태음인은 원래 넉넉한 체질이에요. 저장도 잘하고 품도 크고 마음도 좀 더 넓은 체질이죠. 본인의 물을 잘 나눠주는 타입입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은 자이든 타이든 물을 너무 많이 뺏기는 거예요. 나무에 물이 말라버려요. 뿌리가 말라서 비틀어져요. 그게 발기부전으로 오는 거죠. 다음은 심폐와 간입니다. 모든 장기들의 맥이 과로를 했다 하면 일단 커지고 뾰족해져요. 많이 쓰고 긴장한다는 말이죠. 중간중간에 맥이 이렇게 끓는 모습은 앞으로도 안 좋아질 거라는 고갈 신호예요. 계속 과부하 걸려 있으면 신장맥 아까 모습처럼 힘들어하는 모습으로 나머지 맥들도 따라갑니다. 몸에 물이라고 하는 진액이 고갈돼서 말라요. 우리 진 빠진다고 하잖아요. 몸에 생기가 줄어드는 거죠. 내가 약한 순서대로 병이 조금씩 쌓이다가 언젠가 나이 들면서 건강검진을 해봤더니 퍼져버린 곳에서 문제가 이제 하나씩 튀어나오는 거죠. 심장과 간은 스트레스 장기라고 합니다. 열받고 짜증나고 우울하면 심장, 간의 에너지가 말라요. 이렇게 쭈그러들어 버려요.
토끼 심장이 되고 간이 작아지는 거예요. 쉽게 상처받게 됩니다. 스트레스 대항력이 작아져요. 용맹했던 사람이 깜짝깜짝 놀라고 보거처럼 이렇게 부풀기만 하는 거죠. 또 적외선 체열 검사를 보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 맥진이나 체질 설명은 처음 들으시는 경우에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친해지면은 쉽지만요. 체열 검사는 이렇게 보면은 한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스트레스 검사도 그렇고 체열 검사도 환자분들이 좋아하시죠. 성기능 문제는 상열 하한의 병태를 잡는 게 관건입니다. 위로는 열이 몰리고 아래는 차가워진다는 거예요. 아래로는 물을 잘 머금을 수 있도록 촉촉하게 덮여줘야 되고, 위로는 치받아서 쏠려버린 열을 잘 식혀서 손발 끝까지 그리고 생식기 끝까지 순환시키는 게 몸의 생태계를 되살리는 작업인 거죠. 원인을 알았으면 치료를 해야겠죠. 성기능 문제는 어깨에 이렇게 담 오는 것처럼 단기간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영양제만 먹었는데도 좋아졌어요, 이런 분들도 경각심이 좀 필요합니다. 몸의 근본 에너지에 경고등이 들어왔던 거예요. 그래서 치료 기간도 조금 더 넉넉하게 잡고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2주 만에 한약 없이 침이나 약침만으로 좋아져서 졸업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보통은 2개월 정도 치료 기간을 잡습니다. 한 달은 자율신경, 혈액순환의 근간을 만드는 거고, 또 한 달은 전신순환의 균형까지 맞출 수 있게 합니다. 치료 없이도 혼자서도 몸이 나아갈 수 있게 만드는 거죠. 원장님, 한 번 치료받았는데 주말에 약 안 먹었는데도 너무 잘하고 왔어요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또 야근하고 스트레스 받으면 잘 안 될 때가 있거든요. 회복이라는 게 직선형으로 눈에 보이면 너무 좋겠지만 보통 계단식으로 좋아져요. 한 번 이렇게 좋아졌으면 또 몸에서 이렇게 추스르다가 또 좋아지는 거죠. 병들 때도 똑같아요. 우리가 알 수 있게 천천히 아프지 않아요.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병들어 있는 거예요. 한 번에 우르르 떨어져요. 치료는 침, 약침, 추나 한약으로 이루어집니다. 즉각적인 회복은 침이 가장 빨라요. 침을 실제로 놔드리면 횡격막 주변과 배꼽 주변에 있는 긴장이 풀리고, 이 긴장에서 잔뜩 어깨에 썩나 있거든요. 이 어깨에 힘 들어간 걸 이렇게 툭 하고 떨어뜨릴 수 있어요. 다만 좀 강도와 지속력이 부족합니다. 직장인들이나 사업하시는 분들 주에 한 번 뵙거든요. 일주일에 1시간 정도 만나는데 6일하고 23시간은 혼자 좀 다시 안 좋아져서 다 오시니까요. 그래서 최대한 약침이라도 같이 치료합니다. 침과 약침은 현찰이라고 해요. 당장 쓸 수 있게 보충하는 거죠. 음식과 한약은 적금입니다. 아까 계단식 회복이라고 했죠. 정체되어 있는 기간에서 충전 기간에 당겨주려면 상황에 맞는 한약 처치가 꼭 필요해요. 또 몸의 요충지 톨게이트라고 하는 부분을 3군데로 나눕니다. 경추와 흉추 사이 한 번, 횡격막 주변에서 한 번, 단전 둘레로 한 번. 횡격막과 코어는 침이나 약침, 한약으로 풀어주고 충전시키는 거고, 척추 주변에 부정열이 있다면 이게 어떻게든 교정을 좀 해줘야지 빨리 좋아집니다. 척추나 골반이 이제 삐뚤어지면서 순환을 막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발기부전 약을 필요할 때만 처방받아서 생활 개선하는데 최대한 힘써보는 겁니다. 영양제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요. 시데나필, 타다라필, 88정, 99정 같은 약물이 대표적이죠. 아연, 마카, 아르기닌 같은 영양제를 복용할 수도 있습니다. 수면 습관, 식습관, 스트레스 관리, 운동 같은 생활 중에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보는 거죠. 심하지 않다면 이 단계에서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정도로 부족할 때 검색해서 알게 되시거나 병원에서 추천으로 받게 되는 치료들이 있어요. 호르몬 치료, 시술, 수술 같은 게 있죠. 주사제나 음경 확대술, 신경차단술 같은 치료가 대표적이고요. 효과는 보통 더 빠르고 강한 편이지만 장기적으로 부작용이나 리스크를 주의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한의원 치료입니다. 먼저 맥진 검사, 체질 검사, 그리고 적외선 체열 검사, 스트레스 검사를 하게 됩니다. 치료는 침, 약침, 추나 한약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남성 호르몬 회복, 혈액순환 촉진, 자율신경 균형, 이 3가지 축이 치료 목표가 됩니다. 한의학은 몸 전체를 큰 생태계로 본다고 말씀드렸죠. 오장육부의 협동 방식을 각각의 작은 생태계로 봅니다. 발기부전도 결국 전신의 자생력이 높아져야 졸업합니다. 치료가 끝나도 스스로 유지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한의원에서 남성질환, 발기부전 치료가 잘 된다는 사실을 모르시죠. 정보가 넘쳐나는데도 정말 믿고 갈 수 있는 병원을 오히려 더 찾기가 어려워진 것 같아요. 어디 가셔서든 근본적인 얘기 다 들으실 수 있죠. 운동하세요, 스트레스 줄이세요, 제발 잠 좀 조금만 더 주무세요. 이미 다 알고 있는 말들입니다. 하지만 이게 실천을 해도 당장 내 몸이 달라지는 게 보이지 않으니까 답답하고 어려운 거죠. 가랑비에 옷 젖는 것처럼 어느 순간 보니까 내 컨디션이 이렇게나 떨어져 버렸나? 속상하게 되죠. 몸 안의 생태계가 자정되고 자생력이 생긴다면 발기부전 나을 수 있습니다. 다만 조금 오래 걸릴 수도 있고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지치기도 할 거예요.
도움이 필요할 때 한의원 치료가 그 짐을 좀 덜어드리고 과정을 단축시켜 드릴 수 있습니다. 단순히 발기부전을 넘어서 원래 건강했던 내 모습, 그 방향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것까지가 목표입니다. 큰 기대 없이 오셨더라도 몸도 마음도 가벼워져서 돌아가시는 환자분들 정말 많이 봤거든요. 저의 진료 철학에 공감하시고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아래에 있는 고정 댓글 링크를 클릭해 보시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남자 기세우는 체질환 의사 장원장이었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